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 기독교와 세계 역사 이야기를 강의하게 된 이충웅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이제 서양 기독교 교회사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위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들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이 수업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별 뭐 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교양 과목이니까 교양을 쌓는다, 기독교에 대한 교양을 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더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내가 쓴 교재인데요. 교재는 이 교재를 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교재를 써왔고요. 교회 사는 선교 역사입니다. 교회 사는 선교 역사. 한국학술정보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해 주시고요. 책이 없어도 물론 뭐 책이 없어도 물론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면 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물론 내가 PPT를 올려줍니다. 그렇지만 책은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꼭 있어야 된다, 필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책이 있고 없고는 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사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책은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꼭 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교회사는 성교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뭐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적 잘 줍니다. 뭐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성적은 잘 줍니다. 단지 대면 수업이면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면 내가 여러분들 출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 듣는 것으로 출석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그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은 뭐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성적은 뭐 정말 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뭐 전화든 하시면 답을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저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해볼까요? 오늘 수업 이건 뭐 대면 수업이면 오리엔테이션 따로 있고 할 텐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서론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 여기 하나 빠졌네요. 네. AD 1세기 선교적 환경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레니즘, 두 번째 로마 제국, 세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유대교 개종자 운동이 있습니다. 유대교 개종자 운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교재 내용의 중요도로 본다고 한다면 요 서론 부분이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당시에 어떤 환경이 어땠느냐를 지금 이 네 가지로 첫 번째 헬레니즘, 두 번째 로마 제국, 세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설명할 겁니다. 네. 네 번째가 유대교 개종자 운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계사를 조금 그때 당시에 세계사를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배경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꽤나 중요하다. 만약에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시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시험 문제 다 가르쳐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무엇인가? 그렇죠? 헬레니즘이 무엇인가? 또 헬레니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됐을 당시에 어떤 모습인데요. 헬레니즘. 자, 그러면 헬레니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이 무엇인가? 헬레니즘은 AD 1세기의 문화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배경입니다.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문화적 배경 헬레니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라면 일단 헬레니즘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요것은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문화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아시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의 서성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의 서성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서성이었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이 유럽 사회를 헬라 문화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문화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바로 헬라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전 유럽이 통일되어져 있었다. 그 철학은 바로 헬라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성인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서성인 소크라테스. 테스형 왜 그래? 뭐 노래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의 철학. 사실 지금까지도 이 영향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후에 기독교는 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고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후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유럽 철학의 핵심 중심은 물론 독일 칸트 철학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플라톤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루지 않고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이 사상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으면 훨씬 더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으로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고스는 전형적인 헬라 철학의 용어입니다. 전형적인 헬라 철학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이것이 이미 사상적으로 통일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사상적으로 헬라 철학,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통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통일되어져 있었다. 전 로마 사회 내에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헬라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지역 언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지역 언어가 아람어라든지 있긴 있었지만 헬라어로 통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제공용어는 헬라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도 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바로 언어죠. 언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 전 로마 제국 내에서는 헬라어로 통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도가 확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헬라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은 본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어떤 것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유대인들만 아는 언어 성경에서 전 로마 제국 내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다 헬라어가 널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되어집니다.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 배경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자, 다시 제가 살짝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AD 1세기에 기독교가 시작되는 여러분 기독교 시작은 이런 BC와 A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D 2021년이잖아요. 지금 AD 이 말 뜻이 뭐냐? 안노 도미네. 주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란 뜻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를 가르는 겁니다. 안노 도미네, 주 이후, 주후, 그리스도 이후란 뜻입니다. 2021년 흘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세기라고 하는 것은 100년까지 1년부터 100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요때 1년부터 100년까지 요 AD 1세기에 99년까지죠. 99년까지 요 기간 동안의 시기에 문화적으로 본다면 헬레니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적 배경소의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서양과 동양 문명을 합한 하나의 통합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명은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요 철학자들, 요것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유럽은 지금까지도 이 헬라 철학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헬라어, 이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다.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성경도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로
번역이 이미 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것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